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진짜 갈수록 좀 호화무치해지는 것 같아요. 네. 예, 사실상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원장직에 있으면서 국회 기능을 그리고 법사위 기능을 마비시킨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 내세우고 있는 명분 자체가 아무리 다른 당 이제 여당일 땐 여당 또는 뭐 우리하고 지금은 대치되는 야당은 반대한 당이 맞거든요. 반대한 당이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의 명분은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개인적인 이유로 지역적인 이유로 단기단격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국민들도 비판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아마 이제 오늘이었나요? 어제 오늘 지금 법사위 그러니까 수목 이렇게 해서 그간 다른 위원회는 다 받았던 업무 보고 일정이 법사위는 계속 이제 열리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노회찬 의원님 네. 의혹을 이제 그분 오늘 안 자유한국당에서 예, 막 제기하실 때 노회찬 의원님이 그러셨잖아요. 네. 아니 사실인 게 드러나면은 나는 직을 버리겠다. 그러면서 갑자기 위원장님도 그러실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저 같으면 네. 그 정도 결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사실이라면 나는 직을 걸겠다 해야 되는데 왜 물귀신 작전 쓰냐고 얘기하셨어요. 공색해요. 네. 아까 좀 아까 말씀드렸던 장재훈 의원이 오늘 행안위 때 네. 이제 우리 부산의 당원이 이제 무리에 대해서 네네. 경찰청장한테 왜 수사를 빨리 안 하느냐 네.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뭐 권성동 의원이 지금 이 문제는 지금 얼마나 된 거예요? 특히 옛날에 백남겨루신 문제 예? 재판 진행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수사조차를 안 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항고하던 분들이 지금 이것은 정상적으로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행안위 전체 회의 분위기 다 깨고 정치적인 쟁점화 시켜놓고 스포트라이트 딱 받고 바로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자기들이 반성을 해야죠. 네. 자기 정권 때 했던 생각은 그러게요. 전혀 하지도 않고. 네. 어제 운영위가 열렸는데 어저께 이제 많은 뉴스에서 나왔어요. 김성태 위원장이 정말 도가 넘는 회의 진행으로 많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겠는데요. 어저께 그 현장에 계셨던 분은 저는 운영위는 아니시죠. 아닙니다. 예, 네네.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듣고 전문으로 듣긴 했는데요. 네. 통상 이제 운영위는 물론이고 국회 상임위원회는 그러니까 각 당의 간사들의 협의로 의사 일정이 미리 정해집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간사 간에 합의된 내용으로는 청와대 업무 보고를 이제 오전 중에 이제 마무리하기로 하고 또 해야 될 일이 한정된 시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정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자기 재량도 없이 청와대를 계속 물고 늘어지는 모양새를 취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리하게 이어가면서 진행 내용도 아마 눈살을 찌푸리는 이제 행태로 이어갔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김성태 의원의 발언에 김성태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거기에 누가 웃었다고 행정관 한 분이 그 발언을 듣고 약간 이제 웃음을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확인된 바는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김성태 본인이 의원이 주장을 하시는 거죠. 주장을 했는데 일어나 보세요. 그래놓고 웃었잖아요. 근데 안 웃었습니다. 했더니 뭐 CCTV로 확인해보면 다 나와요.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그냥 본인 발언 중에 웃었다. 그러면서 이제 아마 국민소통수석 비서관실의 행정관이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기립시켜가지고 막 이제 웃었냐 안 웃었냐 가지고 막 지금 따지고 있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본의 아니게 김성태 우리 원내대표님 연설하실 때 저 진짜 예의를 다해서 참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놓고 안 웃고요. 고개를 숙이고 웃고 있었는데 이제 기자가 찍으셨어요. 그 덕에 이제 잠시 실검을 했는데 그때 왜 저도 불러 세우시지 그러셨어요? 그래서 왜 웃어요? 이렇게 얘기하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김성태 의원이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불똥을 우리 임종석 실장한테 뭐 기립시켜가지고 발언대로 나와라. 근데 또 임종석 실장이 왜 화를 나한테 푸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름대로 또 저항하셨어. 네. 본인이 얼마나 우스워 보이는지. 그러니까 위원장의 권위가 얼마나 없어 보이는지를 본인만 모르는 것 같아요. 아마 같은 당 의원님들도 부끄러우셨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어저께 보면서도 진짜 웃음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 진짜 저를 만약에 불러 세우셨잖아요. 왜 웃었어요? 이러면 웃겨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 홍준표 당대표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 호흡은 참 잘 맞는 거. 여기 지도부 때문에 근데 이런 지도부 하에서 당 지지도가 지금 유지가 된다는 게 참. 근데 제가 자유한국당 당원들 만나니까 자기들도 걱정하더라고요. 걱정하시죠. 자기들도 대표들 걱정하는데. 그래서 결집하나 봐요. 그리고 중진들도 걱정되니까 자꾸 이제 홍준표 대표 나와서 좀 이렇게 지적하려고 오는데 또 홍준표 대표가 거기 또 까칠하게 하잖아요 지금. 그쪽 당을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거기서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아서 우리 또 소장님 계시고 비석을 하시고 이런 분 계시는데 제가 좀 말하기 뭐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오히려 지금 시기에 자유한국당에는 홍준표 대표나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본인이 하루하루를 연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연명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저는 생각이 황교안 총리나 그러니까 본인이 확고하게 생각하는 어떤 보수의 상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런 분들이 딱 등장하시지 않을까. 완전히 막장으로 만들어. 지금은 너무 바닥이니까 그분들 정도가 그래도 정서적으로라도 좀 본인들을 이렇게 눈 가려주면서 이렇게 당을 연명하게 만들어주는 대표들이 필요한 거죠. 전략적인 다 행동들이네요. 그냥 감각적인 행동이라고 보겠죠. 이렇게 아니면 못 살 것 같아서. 자유한국당이 사실 대안도 없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김성태 그 지도부 빼놓고 누가 있을까? 그렇죠. 지금 이 시기에 이제 정상적인 발언을 할 수 있고 그나마 상식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당대표였다면 자유한국당은 계속 책임지는 얘기밖에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면목이 없다는 얘기밖에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적반하장하는 그런 대표가 적당히 상황을 뭉텅그리고 지나가는 이런 게 최선이 아닐까 생각도 하고. 깔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분들의 단결을 저는 우리의 적폐청산이 도와준 면이 또 없잖아 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만 공격할 때는 MB는 이제 MB 계열의 분들은 어쨌든 바른정당에도 많이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은 어쨌든 박근혜에 대해서만큼은 각을 세울 수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화살이 MB에게도 간단 말이에요. 단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그 당의 어쨌든 최소한의 지지와 단결을 유지하지 않았나. 불가피하죠. 두 당 합치면 거의 25%거든요. 그러니까 그 핵심 지지층, 그 보수의 핵심 지지층 유지는 되고 있는 거죠. 정말 보수가 좀, 보수다운 보수가 나왔으면 빨리 됐어요. 나와야 될 텐데, 이것도 국가적으로 참 큰 문제예요. 나와야 보수라고 돼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 이재정 의원님이 사개특위 위원이시잖아요. 사개특위 활동은 어떻습니까? 아니 사개특위가 발족한 직후부터 그 자유한국당에서 지난 1월부터였죠. 자유한국당에서 청와대가 뭐 개혁안을 발표한 것을 보고 이거는 뭐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개혁안을 발표했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하라 아웃라인을 준 거 아니냐 청와대발 개혁 아니냐 그리고 국회를 들러리 세운 거 아니냐 하는데 청와대발 개혁안을 보면 이때까지 국민이나 언론들이 다 얘기했던 내용의 개괄적인 내용밖에 안 되거든요. 뭐 딱히 구체적인 어떤 안들이 이제 선택되어서 이렇게 거시된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다 하던 얘기인데 명분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법개혁 특위라고 마련은 해놨지만 사법개혁의 칼날마저도 본인들에게 겨누어질 것 같아서 그 기득권에 손대는 게 본인들이 바랬던 게 아니기 때문에 파행시킬 명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겨우 다시 시작된 게 내일입니다. 내일 금요일부터 법무부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기관들의 업무 보고를 먼저 받고 이제 국회 상임위도 마찬가지지만 업무 보고를 받는다고는 하지만 그 업무 보고 과정에서 이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방향들을 설정해 나가는 게 상임위의 주된 활동이거든요. 업무 보고 첫 시작 날이고 저도 지금 저 가방 안에 그 준비했던 서류들이 가득 이제 집에 가서도 공부해야지 하고 메고 왔는데 정작 오늘 저녁에 통보가 온 거죠. 그 사개특위에서 그 공수처 문제, 특히 이제 그 검찰 내 뭐 성범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계속 방해를 해왔잖아요. 그런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또 국민 여론이 있어요. 공수처는 뭐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공식적으로 당론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공수처? 글쎄요. 뭐 이런 방식으로 논의하는 것 자체도 보이콧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이제 공수처가 국회에서 어느 정도로 합의돼서 언제쯤 이제 여러분들한테 성과로 안겨드릴 수 있을지는 저도 좀 장담 못 하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국민 모두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거의는 다른 견해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보고 있었던 검찰의 행태들
그리고 지난 이제 박근혜 최순실 특검 당시 특검에 보냈던 여러 같은 성원들, 그러니까 같은 구성원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일을 해내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 검찰이 개혁돼야 되는지를 절감했던 국민들 아닙니까? 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있는 미투 같은 것만 하더라도 네. 권력작용이 기반이 됐기 때문에 더더욱 검찰 내부의 것들은 더 묻혀지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것을 보면서도 국민들은 공수처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론의 압박이라는 것은 결국은 정치인들은 끝까지 외면은 못해요. 네. 그게 아무리 자유한국당이라 할지라도 지난 탄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지금 현안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네. 대한민국에. 네. 그래서 국민들도 뭐 여러 가지에 다 힘을 쏟아주시긴 뭐 하지만 그래도 개혁과제 지금 문재인 정권의 10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공수처 설치 만큼은 여러분 또 계속 쭉 관심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갖고 지금 좀 이슈화되어 있는 게 청와대 그 청원 관련한 내용들이거든요. 네. 거의 뭐 건당 20만 건 이상씩 지금 막 청원 그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왜 청와대 쪽에다가 계속 그렇게 하느냐, 청와대가 해결할 수 없는데 그런 의견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은 지금 국회나 정당에서 이거를 수용을 못 해주고 국민의 그 요구를 수용을 못 하고 일을 지금 이렇게 안 하니까 청와대라도 계속 일 한다니까요. 네. 계속 국회를 싸대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네. 표출을 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걸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야당 의원님 한 분 중에 이용호 이런 의원. 말씀을 네. 하신 분이 있어요. 무소속 저는- 이용호 의원. 예. 네. 저는 일면은 타당하다고 봤어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지적하신 건 뭐냐면은 청와대 이걸 뭐 폐지하든지 해라 이랬는데 그 결론은 사실 우리가 동의하는 바가 아니라 네. 이런 현상들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렇죠. 반추하고 더 필요한 제도가 있고 우리가 부족해서 못했던 게 있으면 국회도 그렇고 보완할 각 거. 부처들도 네. 보완을 하는 게 맞다. 네. 예, 결론은 조금 다른 방향이긴 했지만 문제 제기에는 그렇죠. 일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예, 거죠. 예, 네네. 그렇죠. 그리고 개헌 문제도 지금 참 걱정이에요. 네. 이제 진짜 근데 남은 개헌 시간이 별로 없어요. 동력이 잘 안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개헌을 우리는 당론으로 지금 뭐 결정을 했는데 네. 이제 자유한국당도 당론으로 결정을 할 거예요. 하는데 우리와 합의할 수 없는 정말 엉뚱한 개헌 당론을 만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들도 뭐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뭐 이런 결과치를 만들어낼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 제가 개헌특위 이제 새로 시작된 개헌특위는 아니지만 지난 개헌특위 위원이었거든요. 네. 개헌특위 위원 하면서 진짜 중요한 거 다 하시네. 그래도 고위직은 김영호 의원님이시잖아요. 왜 이러세요? 예, 네. 저는 그냥 시키는 일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보면은 국민들의 손에 잡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하지 않으시고 사실상 이제 몇 가지 본인들의 이해관계와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좀 천착하시는 경향이 있었어요. 네. 지금은 그마저도 관심이 있나 싶은 태도들을 보이고 계시는데 저는 지금 개헌 동력이 안 받쳐주는 것도 이제 뭐 걱정이지만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 국민과 네, 소통하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 많이 걱정이 됐었어요. 네. 얼마 전에 박주민 의원님, 저 김경수 의원님 이렇게 세 명이서 토크하셨죠. 네네 토크쇼. 중구난방이라는 토크쇼를 했었는데 개헌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데 네네. 우리 의원들끼리 많이 공유됐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판을 열었는데 거기 오신 한 절반에 가까운 분들은 대체 어떤 얘기 하나 들어보자고 먼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모두 설명이 너무 짧았던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하는 계기가 됐었는데 네. 와 우리 개헌특위 위원들이 1년 가까운 시간을 끌어오면서도 하지 못했던 성과들이 국민들을 한두 시간 앉혀서 설명드리고 논의하게 했더니 그 다수의 의견이 중구난방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해석하는 중구난방이 아니라 정말 요약된 방식으로 이제 명분을 갖추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는데 야 처음부터 국회 개헌특위는 국민에게 물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어요. 네. 중구난방 이러면 조금 전에 제가 썼던 네. 그 언어 활용례 있잖아요. 네네. 막 여기저기 말이 막 네네. 튀어나온다. 이렇게 우리 약간은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잖아요. 네네. 근데 그 중구난방이 원래 의미는 그 민중의 입은 막을 수 없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요. 아주 좋은 예. 민주주의의 그런 예. 의미네요. 입은 막을 수가 없다. 예, 그런 뜻이래요. 어. 그래서 토크쇼 이름을 중구난방으로 잘하셨네요. 정하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 이제 만약 얘기하게 된다면
아직은 이제 기획 중인 건데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국회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정말 국회 뭐 보좌진들 포함해서 우리끼리조차도 이 개헌특위에게만 맡겨져서 이제 국민하고도 차단된지 심지어 동료 의원들하고도 많이 차단돼 있는 것 같아서 국회에서도 중구난방을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어저께 네. 국회에서 그 법안 심사했잖아요. 네. 했는데 전 이런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이재정 의원님이나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좀 개혁적인 법안 네. 많이 했는데 네. 국회에서 여야 합의돼서 통과되는 거 보면 너무 무난한 법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법으로 정말 대한민국을 바꾸자고 저희가 국회의원이 됐는데 네. 정말 세상을 바꿀 법들은 심사조차 안 하고 너무 그냥 무난한 법들만 통과되는 거 보고 어떻게든 그 사실 국회 본청에 앉아서 굉장히 마음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제 법안이 심사조차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몇 개 제가 지금 밀고 있는 법안이 네. 있는데 의원님 어떠세요? 좀 의원님이 세상을 한번 바꿔보기 위해서 만든 법안들이 네. 국회에서 좀 심의가 잘 되고 있나요? 죄송합니다. 소방청 독립도 제가 했고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하신 말씀에 정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어려운 과정에서도 통과되는 법들이 있긴 합니다. 이제 뭐 대통령님이 의지를 갖고 또 국민께 홍보하셔서 국민들의 여론을 모아서 예, 하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 상임위에서 보면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냐면 우리 상임위가 그 법안 통과에 있어서 다른 상임위보다 이제 적으면 국민들한테 비난을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가벼운 법들 통과됩니다. 그 중에 건수 위주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그 중에 블루오션이 뭔 줄 아십니까? 뭐예요? 이제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어떤 의원님들 중에는 그거 내는 분들 많잖아요. 징역형과 벌금형을 균형을 맞추는 거. 그러니까 징역 3년이면 이제 벌금형도 권고는 3천만 원인데 1,000만 원으로 돼 있으면 그거 찾아서 바꾸는 거.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자유한국당의 전모 의원님께서 많이 내시고 계시는 과거에 이미 없는 제도인데 법안이 폐지 안 되고 있는 게 좀 있어요. 뭐 통일주체국민회의라든지 뭐 이런 거 폐지 법안. 그건 의미 없는 거지. 네, 또 그런 법안들도 이제 들어갈 정도로 사실상 여야가 쉽게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가 되고 정말 첨예하게 토론하고 논의해서 그 과정도 국민한테 선보이면서 이렇게 활기 있게 진행돼야 되는 내용들은 법안을 상정조차 안 합니다. 그러니까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조차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에서도 이제 야당 의원들의 반대, 네. 또 법사위에서 더 강력한 그렇죠. 반대해서 차단. 뭐 사실 심사조차가 되지 않는 건데 혹시 의원님 여기서 아직 통과되지 않은 법 중에서 의원님이 좀 우리 청취자들에게 말씀드려서 좀 힘을 우리가 좀 키워서 이슈화를 통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 2개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예, 딱 2개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까 소방청 독립했었고요. 네. 그 저를 좋아하는 정우성 씨가 같이 동조해줬던 그 소방관 국가직화 그 법안도 거예요? 거의 뭐 대통령의 의지와 뭐 이거는 뭐 초선 국회의원의 법안이 제가 고민을 했었는데 대통령님이 동의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또 이제 저희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지금 국정까지 포함되어 있기도 한데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사실상 그냥 묶여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영혼 없는 공무원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최순실 사태를 맞았잖아요. 네. 공무원들한테 정치적 자유를 안 줘서가 아니거든요. 이제 공무원들에게 생각을 못하고 그냥 따라오게 만드는 문화 때문에 최순실 사태가 벌어진 거지 공무원들이 정치적이어서 그렇다? 아니거든요. 아니죠. 공무원들에게도 시민의 권리는 그러니까 업무는 공정하게 하되 시민의 권리는 허용돼야 된다라는 관련 법들을 이제 저도 물론이고 우리 박주민 의원님 등등해서 여러분들이 제안을 해서 지금 계류 중인데요. 전혀 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대통령님하고 사진 찍을 때 엄청 이렇게 크게 웃으셨잖아요. 그게 그 소방법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아니,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좋아서 웃었는데 그것도 젠가요? 아니, 너무 밝게 웃으셔가지고 궁금했어요. 김성태 원내대표님께서 연설을 하실 때는 웃겨서 웃었고요. 대통령님 뵀을 때는 좋아서 웃었어요. 그 씬이 그냥 이제 제가 올려서 그런 거지. 다른 의원님들 마찬가지였어요. 대통령님하고 이렇게 있는 동안 그죠? B급샷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다 그 정도의 파한 데서는 다들 하셨어요. 아, 그랬어요?
제가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재정 의원님이 제일 한방 웃음이 한방 웃음 터졌어요, 네, 완전히. 그냥 아주 예쁘게 촬영됐죠. 네. 네. 대통령의 미소도 예뻤고. 네. 다들 혼자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짝사랑. 아, 저도 뭐 말 나온 김에 네. 저도 이제 법안 2개 정도. 네. 2개. 네. 아니 저는 뭐 사실 통과 많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미사용 연차 수당 보상.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내셨어요? 그 취지는 뭐냐면 그 휴가를 그러니까 연차를 다 쓰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법에 의하면 고용주가 네. 피고용주한테 연차 갔다 와라라고 권고하면 어떤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또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냥 이거는 어떻게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비용으로 이제 고용주가 뭐 돈으로 지불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이 주로 이제 다 연차를 다 사용하게끔 이제 뭐 독려하겠죠. 네, 그래서 네. 정말 연차를 다 사용하게 우리 노동자들에게 해주려는 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요새 이제 슈퍼카라고 네. 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법도 정말 좀 통과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도 열심히 홍보를 한번 해볼게요. 예. 그래서 네. 어저께도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뭐 우리 그냥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그 인천국제공항 도로에서 네, 240km 이상의 네. 폭주족들이 있어요. 네. 거의 뭐 정말 부잣집 아들들이 뭐 포르쉐, 람보르기니 이런 차를 갖고 최대 300km까지 달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벌금이 2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등급별로 240 이상, 60 이상 그래서 네. 징역형으로 지금 내가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런 법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의석수가 작으니까 21대는 무조건 150석 이상은 우리 청취자분들 또 국민들이 만들어주셔야지. 네. 그래서 입법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야 돼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구호로는 세상이 안 바뀐다는 것을 최근에 읽었어요. 2년이 남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때는 이제 표로 심판해 주시고요. 네. 그 전에는 국민들이 지방선거. 지방선거 물론이죠. 네. 뭐 뿐만 아니라 이제 표로 못 하시는 일들은 여론으로 국회 안에 입성시키시면은 정치인들은 반드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께 설명으로 우리가 다 해야 돼요. 네. 국회를 싸잡아서 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지금은. 네, 설명을 맞아요. 저희가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알 수가 없어요, 저희는. 네, 맞아요. 네. 왜 청와대 청원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느냐. 네. 그렇게 얼마 이상이 이렇게 딱 되면 나와서 설명이라도 하시거든요. 네. 어떻게 하겠다. 반드시 바꾸는 경우도 있겠지만 설명이라도 하시는 거예요. 네. 입장을 밝히시는 거예요. 국회가 그런 소통을 더 열심히 해야 하지 않을까. 네. 그러면 국민들은 제대로 비판하시고 딱 집어서 에너지를 넣으세요. 네. 그러면 국회의 정치인들도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근데 정말 맞는 우리 말씀이에요. 시청자분들 스트레스 받게 드려야 되겠다. 네. 청취자분들께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두리뭉실한 비판은 아프지 않아요. 네. 저 사람들 다 나쁜 사람들이야 하면은 누구 하나도 그 비판을 아프게 느끼지 않아요. 네. 누가 뭐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되라고 구체적 비판을 했을 때 네. 그게 그 당사자한테는 의식되는 네. 비판이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저희도 설명 의무를 다하고 네. 이게 저는 일면은 타당하다고 봤어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지적하신 건 뭐냐면은 청와대 이걸 뭐 폐지하든지 해라 이랬는데 그 결론은 사실 우리가 동의하는 바가 아니라 네. 이런 현상들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렇죠. 반추하고 더 필요한 제도가 있고 우리가 부족해서 못했던 게 있으면 국회도 그렇고 보완할 각 거. 부처들도 네. 보완을 하는 게 맞다. 네. 결론은 조금 다른 방향이긴 했지만 문제 제기에는 그렇죠. 일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예, 거죠. 예,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개헌 문제도 지금 참 걱정이에요. 네. 이제 진짜 근데 남은 개헌 시간이 별로 없어요. 동력이 잘 안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개헌을 우리는 당론으로 지금 뭐 결정을 했는데 네. 이제 자유한국당도 당론으로 결정을 할 거예요. 하는데 우리와 합의할 수 없는 정말 엉뚱한 개헌 당론을 만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들도 뭐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뭐 이런 결과치를 만들어낼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 제가 개헌특위 이제 새로 시작된 개헌특위는 아니지만 지난 개헌특위 위원이었거든요. 네. 개헌특위 위원 하면서 진짜 중요한 거 다 하시네. 그래도 고위직은 김영우 의원님이시잖아요. 왜 이러세요? 네. 네. 저는 그냥 시키는 일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은 국민들의 손에 잡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하지 않으시고 사실상 이제 몇 가지 본인들의 이해관계와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천착하시는 경향이 있었어요. 네. 지금은 그마저도 관심이 있나 싶은 태도들을 보이고 계시는데 저는 지금 개헌 동력이
안 받쳐주는 것도 이제 뭐 걱정이지만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 국민과 소통하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 많이 걱정이 됐었어요. 얼마 전에 박주민 의원님, 저 김경수 의원님 이렇게 세 명이서 토크하셨죠? 네네, 토크쇼. 중구난방이라는 토크쇼를 했었는데 개헌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 의원들끼리 많이 공유됐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판을 열었는데 거기 오신 한 절반에 가까운 분들은 대체 어떤 얘기 하나 들어보자고 먼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두 설명이 너무 짧았던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하는 계기가 됐었는데 와, 우리 개헌특위 위원들이 1년 가까운 시간을 끌어오면서도 하지 못했던 성과들이 국민들을 한두 시간 앉혀서 설명드리고 논의하게 했더니 그 다수의 의견이 중구난방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해석한 중구난방이 아니라 정말 요약된 방식으로 이제 명분을 갖추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는데, 야, 처음부터 국회 개헌특위는 국민에게 물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어요. 중구난방이라면 조금 전에 제가 썼던 그 언어 활용례 있잖아요. 막 여기저기 말이 막 튀어나온다. 이렇게 우리 약간은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잖아요. 근데 그 중구난방이 원래 의미는 그 민중의 입은 막을 수 없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요. 아주 좋은 민주주의의 그런 의미네요. 입은 막을 수가 없다.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토크쇼 이름을 중구난방으로 정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 이제 만약 얘기하게 된다면 아직은 이제 기획 중인 건데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국회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정말 국회 뭐 보좌진들 포함해서 우리끼리조차도 이 개헌특위에게만 맡겨져서 이제 국민하고도 차단된, 심지어 동료 의원들하고도 많이 차단돼 있는 것 같아서 국회에서도 중구난방을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저께 국회에서 그 법안 심사했잖아요. 했는데 전 이런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이재정 의원님이나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좀 개혁적인 법안 많이 했는데 국회에서 여야 합의돼서 통과되는 거 보면 너무 무난한 법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법으로 정말 대한민국을 바꾸자고 저희가 국회의원이 됐는데 정말 세상을 바꿀 법들은 심사조차 안 하고 너무 그냥 무난한 법들만 통과되는 거 보고 어떻게든 그 사실 국회 본청에 앉아서 굉장히 마음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제 법안이 심사조차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몇 개 제가 지금 밀고 있는 법안이 있는데 의원님은 어떠세요? 좀 의원님이 세상을 한번 바꿔보기 위해서 만든 법안들이 국회에서 좀 심의가 잘 되고 있나요? 죄송합니다. 소방청 독립도 제가 했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하신 말씀에 정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어려운 과정에서도 통과되는 법들이 있긴 합니다. 이제 뭐 대통령님이 의지를 갖고 또 국민께 홍보하셔서 국민들의 여론을 모아서 하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 상임위에서 보면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냐면 우리 상임위가 그 법안 통과에 있어서 다른 상임위보다 이제 적으면 국민들한테 비난을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가벼운 법들 통과됩니다. 그 중에 건수 위주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그 중에 블루오션이 뭔 줄 아십니까? 뭐예요? 이제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어떤 의원님들 중에는 그거 내는 분들 많잖아요. 징역형과 벌금형을 균형을 맞추는 거. 그러니까 징역 3년이면 이제 벌금형도 권고는 3천만 원인데 1,000만 원으로 돼 있으면 그거 찾아서 바꾸는 거.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자유한국당의 전모 의원님께서 많이 내시고 계시는 과거에 이미 없는 제도인데 법안이 폐지 안 되고 있는 게 좀 있어요. 뭐 통일주체국민회의라든지 뭐 이런 거 폐지 법안. 그건 의미 없는 거지. 또 그런 법안들도 이제 들어갈 정도로 사실상 여야가 쉽게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가 되고 정말 첨예하게 토론하고 논의해서 그 과정도 국민한테 선보이면서 이렇게 활기 있게 진행돼야 되는 내용들은 법안을 상정조차 안 합니다. 그러니까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조차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에서도 이제 야당 의원들의 반대, 또 법사위에서 더 강력한 반대해서 차단. 뭐 사실 심사조차가 되지 않는 건데 혹시 의원님 여기서 아직 통과되지 않은 법 중에서 의원님이 좀 우리 청취자들에게 말씀드려서 좀 힘을 우리가 좀 키워서 이슈화를 통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 2개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예, 딱 2개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까 소방청 독립했었고요. 그 저를 좋아하는 정우성 씨가 같이 동조해줬던 그 소방관 국가직화 그 법안도 거예요? 거의 뭐 대통령의 의지와 뭐 이거는 뭐 초선 국회의원의 법안이 제가 고민을 했었는데
했는데 대통령님이 동의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또 이제 저희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지금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기도 한데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사실상 그냥 묶여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영혼 없는 공무원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최순실 사태를 맞았잖아요. 네. 공무원들한테 정치적 자유를 안 줘서가 아니거든요. 이제 공무원들에게 생각을 못하고 그냥 따라오게 만드는 문화 때문에 최순실 사태가 벌어진 거지 네. 공무원들이 정치적이어서 그렇다? 아니거든요. 그 공무원들에게도 시민의 권리는 그러니까 업무는 공정하게 하되 시민의 권리는 허용돼야 된다라는 네. 관련 법들을 이제 저도 물론이고 우리 박주민 의원님 등등해서 여러분들이 제안을 해서 지금 계류 중인데요. 네. 전혀 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대통령님하고 사진 찍을 때 엄청 크게 웃으셨잖아요. 그게 네. 그 소방법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아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진짜 갈수록 좀 호화무채지는 것 같아요. 네. 예, 사실상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원장직에 있으면서 국회 기능을 그리고 법사위 기능을 마비시킨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 내세우고 있는 명분 자체가 아무리 다른 당 이제 여당일 땐 여당 또는 뭐 우리하고 지금은 대치되는 야당은 반대한 당이 맞거든요. 반대한 당이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의 명분은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개인적인 이유로 지역적인 이유로 단기단격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국민들도 비판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아마 이제 오늘이었나요? 어제 오늘 지금 법사위 그러니까 수목 이렇게 해서 그간 다른 위원회는 다 받았던 업무 보고 일정이 법사위는 계속 이제 열리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그 뭐 노회찬 의원님 네. 의혹을 이제 그분 자유한국당에서 예, 막 제기하실 때 노회찬 의원님이 그러셨잖아요. 네. 아니 사실인 게 드러나면은 나는 직을 버리겠다. 그러면서 갑자기 위원장님도 그러실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저 같으면 네. 그 정도 결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이라면 나는 직을 걸겠다 해야 되는데 왜 물귀신 작전 쓰냐고 얘기하셨어요. 공색해요. 네. 아까 좀 아까 말씀드렸던 장제윤 의원이 오늘 행안위 때 네. 이제 우리 부산의 당원이 이제 무리에 대해서 네네. 경찰청장한테 왜 수사를 빨리 안 하느냐 네.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뭐 권성동 의원이 지금 이 문제는 지금 얼마 된 거예요? 특히 옛날에 그저 백남겨르신 문제 예? 재판 진행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수사조차를 안 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항고하던 분들이 지금 이것은 정상적으로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도 네. 그냥 행안위 전체 회의 분위기 다 깨고 정치적인 쟁점화 시켜놓고 스포트라이트 딱 받고 바로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좀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자기들이 반성을 해야죠. 네. 자기 정권 때 했던 생각은 그렇게요. 전혀 하지도 않고. 네. 어제 운영위가 열렸는데 어저께 이제 많은 뉴스에서 나왔어요. 김성태 위원장이 정말 도가 넘는 도가 넘는 회의 진행으로 많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겠는데요. 어저께 그 현장에 계셨던 분은 저는 운영위는 아니시죠. 네,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듣고 전문으로 듣긴 했는데요. 네. 통상 이제 운영위는 물론이고 국회 상임위원회는 그러니까 각 당의 간사들의 협의로 의사 일정이 미리 정해집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간사 간에 합의된 내용으로는 청와대 업무 보고를 이제 뭐 오전 중에 네. 이제 마무리하기로 하고 또 해야 될 일이 한정된 시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정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자기 재량도 없이 예, 청와대를 계속 물고 늘어지는 모양새를 취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리하게 이어가면서 진행 내용도 아마 눈살을 찌푸리는 이제 행태로 이어갔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김성태 의원의 발언에 김성태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거기에 누가 웃었다고 그 행정관 한 분이 그 발언을 듣고 약간 이제 웃음을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뭐 확인된 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김성태 본인이 의원이 주장을 하시는 거죠. 주장을 했는데 일어나 보세요. 그래놓고 웃었잖아요. 근데 안 웃었습니다. 했더니 뭐 CCTV로 확인해보면 다 나와요.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그냥 본인 발언 중에 웃었다. 그러면서 이제 아마 국민소통수석 비서관실의 행정관이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기립시켜가지고 막 이제 웃었냐 안 웃었냐 가지고 막 지금 따지고 있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본의 아니게 김성태 우리 원내대표님 연설하실 때 저 진짜 예의를 다해서 참으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대놓고 안 웃고요. 고개를 숙이고 웃고 있었는데 이제 기자가 찍으셨어요. 네. 그 덕에 이제 잠시 실검을 했는데 그때 왜
저도 불러 세우시지 그러셨어요. 그래서 왜 웃어요? 이렇게 얘기하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김성태 의원이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불똥을 우리 저 임종석 실장한테 뭐 기립시켜가지고 발언대로 나와라. 근데 또 임종석 시장이 왜 화를 나한테 푸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름대로 또 저항하셨어. 예. 네. 본인이 얼마나 우스워 보이는지, 네. 그러니까 위원장의 건의가 얼마나 없어 보이는지를 본인만 모르는 것 같아요. 아마 같은 당 의원님들도 부끄러우셨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아니 저는 사실 어저께 보면서도 진짜 웃음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 진짜 저를 만약에 불러 세우셨잖아요. 네. 왜 웃었어요? 뭐 웃겨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 홍준표 당대표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 호흡은 참 잘 맞는 거. 여기 지도부 때문에 그때 이런 지도부 하에서 당 지지도가 지금 유지가 된다는 게 참. 근데 제가 자유한국당 당원들 만나니까 자기들도 걱정하더라고요. 걱정하시죠. 자기들도 대표들 걱정하는데. 그래서 결집하나 봐요. 그리고 중진들도 걱정되니까 자꾸 이제 홍준표 대표 나와서 좀 이렇게 지적하려고 오는데 또 홍준표 대표가 거기 또 까칠하게 하잖아요 지금. 그쪽 당을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거기서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아서 우리 또 소장님 계시고 비석을 하시고 이런 분 계시는데 제가 좀 말하기 뭐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오히려 지금 시기에 자유한국당에는 홍준표 대표나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본인이 하루하루를 연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연명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저는 생각이 황교안 총리나 그러니까 본인이 확고하게 생각하는 어떤 보수의 상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런 분들이 딱 등장하시지 않을까. 완전히 막장으로 만들어. 지금은 너무 바닥이니까 그분들 정도가 그래도 정서적으로라도 좀 본인들을 이렇게 눈 가려주면서 이렇게 당을 연명하게 만들어주는 대표들이 필요한 거죠. 전략적인 다 행동들이네요. 그냥 감각적인 행동이라고 보겠죠. 이렇게 아니면 못 살 것 같아서. 자유한국당이 사실 대안도 없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김성태 그 지도부 빼놓고 누가 있을까? 그렇죠. 지금 이 시기에 이제 정상적인 발언을 할 수 있고 그나마 상식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당대표였다면 자유한국당은 계속 책임지는 얘기밖에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면목이 없다는 얘기밖에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적반하장하는 그런 대표가 적당히 상황을 뭉텅그리고 지나가는 이런 게 최선이 아닐까 생각도 하고. 깔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분들의 단결을 저는 우리의 적폐청산이 도와준 면이 또 없잖아 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만 공격할 때는 MB는 이제 MB 계열의 분들은 어쨌든 바른정당에도 많이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은 어쨌든 박근혜에 대해서만큼은 각을 세울 수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화살이 MB에게도 간단 말이에요. 단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그 당의 어쨌든 최소한의 지지와 단결을 유지하지 않았나. 뭐 불가피하죠. 두 당 합치면 거의 25%거든요. 그러니까 그 핵심 지지층, 그 보수의 핵심 지지층은 유지는 되고 있는 거죠. 정말 보수가 좀 보수다운 보수가 나왔으면 빨리 됐어요. 나와야 될 텐데 이것도 국가적으로 참 큰 문제예요. 나와야 보수라고 돼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 이재정 의원님이 사개특위 위원이시잖아요. 사개특위 활동은 어떻습니까? 아니 사개특위가 발족한 직후부터 그 자유한국당에서 지난 1월부터였죠. 자유한국당에서 청와대가 뭐 개혁안을 발표한 것을 보고 이거는 뭐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개혁안을 발표했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하라 아웃라인을 준 거 아니냐 청와대발 개혁 아니냐 그리고 국회를 들러리 세운 거 아니냐 하는데 청와대발 개혁안을 보면 이때까지 국민이나 언론들이 다 얘기했던 내용의 개괄적인 내용밖에 안 되거든요. 뭐 딱히 구체적인 어떤 안들이 이제 선택되어서 이렇게 거시된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다 하던 얘기인데 명분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법개혁 특위라고 마련은 해놨지만 사법개혁의 칼날마저도 본인들에게 겨누어질 것 같아서 그 기득권에 손대는 게 본인들이 바랬던 게 아니기 때문에 파행시킬 명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겨우 다시 시작된 게 내일입니다. 내일 금요일부터 법무부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기관들의 업무 보고를 먼저 받고 이제 국회 상임위도 마찬가지지만 업무 보고를 받는다고는 하지만 그 업무 보고 과정에서 이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방향들을 설정해 나가는 게 상임위의 주된 활동이거든요. 업무 보고 첫 시작 날이고 저도 지금 저 가방 안에 그 준비했던 서류들이 가득 이제 집에 가서도 공부해야지 하고 메고 왔는데 정작 오늘 저녁에 통보가 온 거죠.
그 사개특위에서 그 공수처 문제, 특히 네. 이제 그 검찰 내 뭐 성범죄, 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계속 방해를 해왔잖아요. 네. 그런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또 국민 여론이 있어요. 네. 공수처는 뭐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공식적으로 당론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공수처? 글쎄요. 뭐 이런 방식으로 논의하는 것 자체도 보이콧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이제 공수처가 국회에서 어느 정도로 합의돼서 언제쯤 이제 여러분들한테 성과로 안겨드릴 수 있을지는 저도 좀 장담 못 하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국민 모두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거의는 다른 견해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보고 있었던 검찰의 행태들 그리고 지난 이제 박근혜 최순실 특검 당시 특검에 보냈던 여러 같은 성원들, 그러니까 같은 구성원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일을 해내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 검찰이 개혁돼야 되는지를 절감했던 국민들 아닙니까? 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있는 미투 같은 것만 하더라도 네. 권력작용이 기반이 됐기 때문에 더더욱 검찰 내부의 것들은 더 묻혀지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것을 보면서도 국민들은 공수처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론의 압박이라는 것은 결국은 정치인들은 끝까지 외면은 못해요. 네. 그게 아무리 자유한국당이라 할지라도 지난 탄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지금 현안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네. 대한민국에. 네. 그래서 국민들도 뭐 여러 가지에 다 힘을 쏟아주시긴 뭐 하지만 그래도 개혁과제 지금 문재인 정권의 10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공수처 설치 만큼은 여러분 또 계속 쭉 관심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 갖고 지금 좀 이슈화되어 있는 게 청와대 그 청원 관련한 내용들이거든요. 네. 거의 뭐 건당 20만 건 이상씩 지금 막 청원 그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왜 청와대 쪽에다가 계속 그렇게 하느냐, 청와대가 해결할 수 없는데 그런 의견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은 지금 국회나 정당에서 이거를 수용을 못 해주고 국민의 그 요구를 수용을 못 하고 일을 지금 이렇게 안 하니까 청와대라도 계속 일한다니까요. 네, 계속 국회를 싸대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네. 표출을 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걸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야당 의원님 한 분 중에 이용호 이런 의원님. 말씀을 네. 하신 분이 있어요. 아. 무소속 저는- 이용호 의원. 예,